카이스트 경준이라고 합니다. 세미나를 찰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많은 분들께서 바쁘신데에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Signal Integrity Design, Analysis and Optimization of 3D Cross-Point Memory using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위 연구는 작년 12월 IEEE 이랩스 학회에서 베스트 스튜던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앞부분에는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에 대한 내용과 뒷부분에는 강화학습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및 추가로 연구를 진행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가 어떤 것인지,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에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과 같이 컨벤셔널한 시그널 인티그리티 분석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방법에서의 한계는 어떠한 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에서 최적의 인터커넥션 디자인을 위한 방학습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와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미제이션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모델이 잘 학습하였는지 베리피케이션과 결론, further work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loud Computing, 블록체인이 각광받으면서 하이 덴시티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스토리지 하이어키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D램과 NAND 플래시 메모리 간의 메모리 퍼포먼스 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채우기 위해 MRAM, RERAM, 3D 크로스포인트 메모리와 같은 뉴 매터리얼을 사용한 뉴 메모리, 즉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가 나타나는데요. 하이 퍼포먼스의 너무 볼라타리한 메모리가 이 메모리 갭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는 그림과 같이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이 교차하는 모양의 컴팩트한 두 층의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페이지 체인지 메모리와 오버닉 스트레치드 스위치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NAND 플래시 메모리보다 1000배 빠르고 내구성이 좋으며 캐패시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D램보다 덴시티가 높습니다. 자, 이러한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인터커넥션 라인 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생기는 크로스톡 현상으로 인한 볼테이지 마진 디그레데이션 뿐만 아니라 하이 덴시티로 인한 긴 인터커넥션 라인으로 인해 아이어 드랍 이슈가 볼테이지 마진을 디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들로 이웃한 메모리 셀이 켜지거나 타겟하는 셀이 켜지지 않게 되어 메모리의 내구성이 감소하고 오퍼레이셔널 에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러한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들에 대한 분석이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실제 메모리 전체를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닛 메모리 사이즈를 정해야 하고요. 라인 위스나 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디자인 룰도 고려해야 하며 메모리 엘리멘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킷 엘리멘트도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이샷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닛 메모리 사이즈와 디자인 룰 같은 것을 디파인 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내용인데
128기가비트 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6뱅크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뱅크 하나는 이제 8기가비트 사이즈가 되면 이제 1024개의 메모리 어레이 타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제 원 매트는 2K by 2K의 워드라인과 빈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나노미터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디멘전들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는 이제 페이지 체인지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는 뉴 매테리얼을 이용한 뉴 메모리로 캘코이나이드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어머퍼스와 크리스탈린 스테이트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각 구조가 무질서와 질서가 있는 구조로 이 저항성에 따라서 데이터가 0인지 1인지 저장하게 됩니다.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 셀에서는 이제 GST라는 물질을 사용하며 필라 스트럭처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의 리드와 라이트의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리셋 오퍼레이션입니다. 리셋은 저항을 로우에서 하이로 바꾸어 데이터를 1에서 0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하이 볼티지 펄스를 가하여 캘코이나이드 얼로이가 멜팅 포인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식혀서 물질이 크리스탈린 상태에서 아몰퍼스 상태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셋 오퍼레이션입니다. 저항을 하이에서 로우로 바꾸어 데이터를 0에서 1로 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볼테이지를 길게 가하여 크리스탈리제이션 포인트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이 아몰퍼스 상태에서 크리스탈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리드 오퍼레이션을 위해서는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안 되므로 아주 낮은 볼테이지를 가하여 커런트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 양에 따라 0과 1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버닉 스페셜드 스위치 셀렉터는 많이들 생소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OTS는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셀렉터로 쉽게 말하자면 이제 DRAM에서의 트랜지스터와 역할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TS는 Electric Resistance의 이제 논리니어한 오프신스키 이펙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페이지 체인지 메모리와 인티그레이트 했을 때 threshold 볼티지를 이렇게 증가시켜 메모리 셀의 온과 오프를 이제 컨트롤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인 룰에 따른 워드라인과 비드라인, 즉 인터커넥션에 대한 가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20나노미터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피지컬 디멘전들은 다음과 같이 디자인하였습니다. 위스와 스페이스는 20나노미터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이제 디테일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리드와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워드라인과 빈라인 디코더, 리드 라이트 드라이버, 센스 앰플리파이어 등과 같은 코어 페리퍼럴 서킷들을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디자인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메모리 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존재하지 않고 논 리니어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헤이비어 모델을 사용하며 인터커넥션은 이제 RC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리퍼럴 서킷 역시 모델링하여 이렇게 다 전체를 다 컴바인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PCM 셀은 H스파이스에서 베일로그 A 모듈을 이용하여 비헤이비어 모델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볼테이지가 인가되었을 때 그에 따라 이제 히트를 제너레이션하고 그에 맞는 온도를 계산합니다. 페이지 체인지 메모리는 온도에 따라서 리셋, 셋, 리드 오퍼레이션이 결정되며 아몰퍼스 리전의 레디어스에 따라서 메모리 셀의 저항을 계산하게 됩니다. 오버닉 스페셜드 스위치 셀렉터는 논리니어리티의 특성을 가지고 스페셜드 볼테이지와 커런트에 의해 온과 오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threshold보다 낮으면 high resistance 특성으로 off state로 나타나고, threshold보다 높은 경우 low resistance 특성으로 on state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가정한 피지컬 디멘전들을 기반으로 Q3D Extractor라는 3D Electromagnetic Simulation 툴을 이용을 하여 인터커넥션에 RC 밸류를 이렇게 노출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한 것으로 이제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요. 거기 앞서서 이제 read write operation에서 voltage margin이라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read write operation에서 minimum operating power consumption을 위해 타겟으로 한 셀에 같은 행과 같은 열에 있는 워드라인과 빗라인에 하프 볼테이지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파란색과 같은 half selected memory 셀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이제 셀렉터가 셀의 on과 off를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톡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read, write 오퍼레이션 동안 크로스톡으로 인해 생긴 커프드 볼테이지가 이웃한 메모리 셀을 이렇게 키게 된다면은 인듀런스가 감소하고 오퍼레이션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코어 페리페럴 서킷과 함께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은 워더라인과 빈라인의 그 라이징과 펄링 엣지 부분에서 볼테이지가 크로스톡 이슈로 인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볼테이지 마진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넘어가지 않아서 디그레데이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IR 드롭 분석입니다. 메모리 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코어 페리페럴 서킷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을 때는 이제 왼쪽과 위쪽에 각각 코어 페리페럴 서킷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메모리 셀은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메모리 셀은 시그널 패스가 제일 길기 때문에 월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ad write 오퍼레이션 동안 인터커넥션 라인에 따라 볼테이지 드랍이 발생하게 되며, 이렇게 드랍된 볼테이지로 인해서 타겟한 메모리 셀을 켜지 못하는 이런 오퍼레이셔널한 에러가 생기게 되는데요. 베스트 케이스일 때와 월스트 케이스일 때 메모리 셀의 볼테이지 마진을 보시면 약 44.6%만큼 이렇게 디그레이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라이트 드라이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메모리 셀을 골라 쓰는 게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커넥션 이전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레이시오에 따른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였을 때 IR 드롭과 크로스톡 현상에서의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들을 고려하며 3D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의 성능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 이제 10nm 언더를 이제 테크놀로지 리미테이션으로 가정을 하였으며,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고려해서 thickness를 면적에서 리비전을 진행을 해서 윗서 스페이스를 각각 20나노미터를 사용하던 것을 이제 30나노미터와 10나노미터로 리바이즈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커넥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에리어는 이제 고정한 채로 이제 다음과 같이 피지컬 디멘전을 수정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신기한 점은 이제 위스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세인 텅스텐의 레지스티비티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 그래서 IR 드랍에서 좀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수정한 디자인에서는 약 490mV가 개선돼서 이제 월스트 케이스에서도 충분히 IR 드롭을 개선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크로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증가하게 되지만 이제 1mV 언더의 값으로 이전의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그널 인티그리티 분석을 진행해 보았을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 너무 많고, 테크놀로지 노드의 크기나 디자인 룰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또다시 이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에 대한 이런 휴리스틱한 인사이트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다 지정해주고 휴리스틱한 옵션들도 포함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디자인을 해주는 reinforcement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모티베이션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더 미세화되면서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들은 이제 메모리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충분한 볼티지 마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크로스톡과 IR 드랍으로 인한 오퍼레이셔널 디스터번스 혹은 페일리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들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제한된 범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다면 옵티멀한 디자인을 찾을 때 다양한 공정과 스케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스컬러블한 reinforcement learning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기존의 컨벤셔널한 시그널 인티그리티 분석 방법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안한 옵티멀 인터컨션 디자인을 위한 강화학습 모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한 모델에 앞서 강학습을 이용하여 기존의 분석 방법들을 타개한 여러 최근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개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발표된 Comparison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for Predictive Modeling of High-Speed Links라는 논문인데요. 기존의 시그널 인티그리티 분석에서 아이 오프닝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보드나 패키지가 있을 때 3D EM 솔버를 통해 S 파라미터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ADS와 같은 여러 가지 서킷 프로그램에 임포트를 하여 이제 앞단과 뒷단에 IBIS AMI 모델이나 그런 TX, RX 모델을 이용을 해서 I 다이어그램을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게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는데 이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I 다이어그램을 예측하는 이런 컨트리뷰션이 있는데요. 머신러닝의 방법으로 이제 스파스 그리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성능을 비교를 하였고 빠른 속도랑 정확성을 나타냈지만 이 연구는 이제 앞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범위 내외에 있는 디퍼런셜 마이크로스트림라인 채널에 대하여 한정적이고 단발성의 방법으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2020년에 나온 이제 Deep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Optimal Decoupling Capacity Design Method for Silicon Interposer Based 2.5D 3D IC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파워 인티그리티 관점에서 이제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잘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드나 인터포저에서 디커플링 캐패시티 위치에 따라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임피던스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전력 전달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실리콘 인터포저에서 최적의 디커플링 캐패시티 배치를 얻기 위해 강화학습을 사용을 하였으며 풀 서치 시뮬레이션 임피던스를 만족시키면서 스크린 타임도 훨씬 감소시킨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는 워크인데요. 다만 강화학습 방법으로 이제 DQ 러닝이라는 이제 밸류 베이스드 강화학습 방법으로 다른 강화학습 방법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성능이 낮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제안한 모델에 소개하기 앞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강화학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맞게 튜플을 정의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ST에 액션 AT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environment에서 다음 스테이트 ST 플러스 1과 reward RT 플러스 1을 반환합니다. 이처럼 이제 강화학습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인터커넥션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적절한 MDP 컴포넌트들로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안한 옵티멀 인터커넥션 디자인 모델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그림입니다. State, Action, Policy, Reward를 MDP에 맞게 정의를 하였으며 Policy는 Multi-Level Perceptron, Long Short-Term Memory, Actor Critic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폴리시 업데이트를 위한 강화학습 방법으로는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미제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화학습 모델을 어떻게 구성을 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DP에서 스테이트와 액션입니다. 스테이트는 현재 인터커넥션의 상태를 벡터로 표현했습니다.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를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워드라인, 남은 부분은 이제 빈라인으로 가정을 해서 1은 인터커넥션, 0은 이제 빈 부분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액션은 이전의 상태에 워드라인이나 빈라인을 추가하는, 즉 스테이트 벡터에 1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벡터에 1을 추가했을 때 빈라인의 첫 번째 인터커넥션 라인을 긋는 것으로 실제 구조에서는 이제 선이 이렇게 그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폴리시입니다. 폴리시는 이전의 액션과 스테이트로부터 다음의 액션을 결정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K번째 스테이트가 멀티레벨 퍼셉트론을 거쳐서 하이 디멘셔널 임베디드 벡터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 롱 셔텀 메모리를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LSTM을 통해서 이전의 스테이트와 액션 내용을 기반으로 러닝 프로세스를 안정해 줍니다. 그 다음 액터크리티 모델을 통해 스토캐스틱한 폴리시를 나타내고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다음 액션을 정하게 됩니다. 리와드는 이를 기반으로 모델이 학습하므로 가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설계에 있어서는 크로스톡과 IR 드롭 같은 시그널 인테그리티 요소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넘버 오브 비트를 설정하여 프랙티컬한 요소를 같이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리와드 펑션은 이제 각 요소의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곱해서 나타나게 되며 이를 이용해서 이제 각 리와드 팩터의 중요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인터커넥션 라인이 그어져 있을 때 월라인과 빈라인이 만나는 크로스 포인트의 개수가 이제 비트의 개수이며 크로스톡 이슈에 대한 팩터로는 인터커넥션 라인 간 거리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어서 UR들을 차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width의 1.5에서 3배의 값에 대한 4개의 케이스로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IR드랍 고려하기 위해서는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 간의 시그널 패스의 차이를 기준으로 UR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MDP 투플은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입니다. 디스카운트 팩터는 모델이 즉각적인 보상과 포텐셜한 보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요소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사용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 리와드는 아래의 식처럼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앞서 정한 MDP 투플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서 폴리시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을 하기 위해 PPO를 사용하였습니다. PPO는 TRPO라는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에서 발전된 강학습 방법인데요. TRPO랑 PPO 두 방법 모두 학습을 빨리 하기 위해 가능한 큰 스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지만 너무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리핑이라는 기술로 이걸 제한을 걸어주는 건데요. PPO는 이제 기존 세컨드 오더로 계산하는 TRPO와는 달리 1차 근사를 이용함으로써 계산량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stability, reliability, general하게 applicable 하며 논문에서 PPO 소개하는 논문에서 보시면은 이제 A2C, ACER, TRPO 등 여러 다른 강화학습 방법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학습 퍼포먼스가 더 훨씬 좋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모델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핵심적인 수식인 이제 objective function을 봤을 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을 보시면은 RT는 지난 policy와 new policy 간의 이제 probability ratio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original loss는 RT-A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cessively large
업데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개념이 클리핑입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만큼의 제한을 걸어주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A가 양수면은 R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이제 클리핑으로 인해 1 플러스 입실론만큼의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리지널 로스와 이렇게 클립된 로스 간 비교를 했을 때 작은 값을 취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A가 음수일 때는 R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지만 역시 클리핑으로 인해 마이너스 입실론의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항에 대한 내용은 이제 value function error term으로 temporal difference error를 이용하여 크리틱의 misestimation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 몬테칼로 방법이랑 비교해 보면 에피소드가 다 끝나야 업데이트가 되어 이제 베리언스가 좀 높은 몬테카를로 방법과는 다르게 템퍼럴 디퍼런스 방법은 매 스텝 얻은 리워드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베리언스가 다소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서 제안한 강화학습 모델을 요약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시를 MLP, LSTM, A2C를 이용하여 구성을 했으며 리와드 팩터로는 메모리 덴시티와 클러스터, IR 드롭 이슈들을 고려했고요. 디스카운트 팩터는 0.99로 이제 미래의 가치에 더 가중치를 두었고, 옵티미제이션을 위해 강화학습으로 PPO를 사용하였습니다. 폴리시에서는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고, 러닝 레이트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제안한 강화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이 잘 되었는지, 옵티멀한 솔루션을 잘 도출했는지, 기존의 디자인과 비교하여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스케일에 따른 이제 노멀라이즈 리와드 그래프인데요. 각각 16 x 16, 32 x 32, 64 x 64 스케일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각각 2만 번, 4만 번, 9만 번의 러닝 스텝이 지나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스케일에서는 다소 적은 스텝에서 금방 수렴을 하였지만 64 x 64 스케일은 이제 액션 스페이스가 크기 때문에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기가 어렵고 학습하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러닝 타임도 보시다시피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텝당 러닝 타임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 x 64 스케일에서 모델이 제안한 옵티멀 인터컨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한 모델을 통해서 이제 10,000번의 테스트를 하여 샘플을 하였으며 이제 노멀라이즈 리와드는 이제 평균적인 수렴 값을 넘는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넘버 오브 비트는 미니멈한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게 되었고 클러스터과 IR 드롭이 모두 고려한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옵티멀한 디자인이 이제 컨벤셔널한 디자인과 비교해서 시그널 인티그리티적으로 얼마나 더 개선되었는지는 이제 좀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얼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센시티비티 분석입니다. 64 x 64 스케일에서는 이제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서 16 x 16 스케일에서 각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얼드 팩터를 하나씩 고려했을 때, 두 개일 때, 세 개인 경우에서 모두 모델이 이제 컨버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제 모델의 학습이 매우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이 제안한 디자인에 대한 시그널 인티그리티 분석입니다. 분석을 하기 위한 이제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D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 스트럭처를 디자인한 후 3D 일렉트로매그네틱 솔버를 이용해 인터커넥션 라인의 RC 밸류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 RC 서킷 모델을 구성하여 서킷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요. 크로스톡과 IR 드롭으로 인해 볼티지 마진이 얼마나 디그레이드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 디자인 전체의 퍼포먼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왼쪽은 기존의 이제 64 x 64 스케일의 인터커넥션 디자인이고
오른쪽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제 강화학습 모델이 제안한 인터커넥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랙티컬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커넥션 라인이 20나노미터부터 5나노미터까지 공정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였으며 64 by 64의 구조를 캐스케이드해서 2K by 2K 구조로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터커넥션 라인은 이제 커퍼로 가정을 하고 다이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K 물질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노드 사이즈에 따른 인터커넥션 디자인의 성능 비교 그래프입니다. 퍼포먼스가 얼마나 디그레이드 되었냐에 대한 것으로 옵티멀한 디자인 경우 기존 디자인보다 20나노미터 공정일 때는 약 6%, 10나노미터 공정일 때는 약 7.86%, 그리고 5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3%가 넘는 이런 성능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기존의 구조와 비교하였을 때 강화학습 모델이 제안한 디자인이 더 나은 시그널 인티그리티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ajor Contributions of Research입니다. 위 연구에서는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를 고려한 강화학습 기반의 3D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 스트럭처를 위한 옵티멀 인터커넥션 디자인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인터커넥션 디자인 프로블럼을 MDP2풀로 정의하고 폴리시 업데이트로는 강화학습으로 PPO를 사용하였습니다. 학습한 모델이 어레이 사이즈와 URL 파라미터 베리에이션에 잘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디자인보다 모델이 제안한 옵티멀한 디자인이 시그널 인티그리티 관점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미세 공정이 진행되면서 SI 이슈들은 더 크리티컬해지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SI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지만 기존의 방법으로는 디자인 룰이나 사소한 변경으로 인해 전체 디자인을 다시 모델링하고 분석해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됩니다. 그런 강화학습 기반의 제안한 모델은 스칼라빌리티와 플렉시빌리티라는 장점으로 어떤 구조에서든 적용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 리워드 팩터나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추가하게 된다면 원하는 크기의 피지컬 퍼포먼스와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진 옵티멀한 디자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퍼더업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인터커넥션 디자인 프로블럼에서 이제 투플을 정할 때 기존에는 이제 벡터로 워드라인과 빗라인을 모델링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이를 이제 왼쪽과 같이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구현을 해서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1을 까만색, 0을 흰색으로 해서 이걸 이제 비트맵 이미지 느낌으로 이제 컨버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전 분야나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서는 되게 다양하고 좋은 머신러닝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분야에 좀 특화된 강학습이나 머신러닝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더 좋은 학습 효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편하게 물어보시거나 이제 아래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